예, 안녕하세요. 이 트럼프가 푸틴과 2시간을 통화했습니다. 무려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습니다. 평화협상이. 근데 그것이 한국식 휴전 모델입니다. 문재인식 종전 모델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동아시아 또 신냉전, 여기 아주 심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 대통령이 아니라 친중 반미 대통령 모으면은 대가 좀 치러야 되죠. 그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째, 정전을 향한 toward ceasefire. 그리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an end to the war.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다. 둘째, 어떤 조건으로 전쟁이 끝날 것인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협상할 일이며 미국을 포함하는 제3국은 그 조건을 지금 구체적으로 알 도리가 없다. 그렇게 밝혔어요. 실제로 미국이 다 디자인하면서도 이제 그 명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유럽 이런 쪽으로 명분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성숙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한다고요. 그런데 한국말 종전하고 영어로 an end to the war 하고 다릅니다. 영어 end가 끝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전이겠지 하죠. 달라요. 한국의 종전, 한국말 종전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전 체제라 그러죠. 정전, ceasefire 체제라 그러죠. 휴전 체제. 근데 종전 체제가 되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휴전선 북쪽을 영토를 할양해서 대한민국 헌법 3조를 고치는 겁니다. Territorial Cession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영어에서 뭐라 그러냐? Official Ending이라 그럽니다. 공식적 엔딩. 이게 문재인의 종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 때문에 북한 급변 사태 때 사람이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래도 한국, 미국, 서방은 개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으로 파고 들어가서 중국이 평양 지배 집단을 도살하고 다 잡아 죽이고 직영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이걸 문재인이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 문재인을 두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이후에 더불당이 문재인의 종전 노선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공식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종전 캠페인을 더 심하게, 더 씨에씨에 하면서 더 중국을 받들어 모시면서 살벌하게 하지 않겠냐. 광분해서 북한을 중국 직영식민지로 바치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퀘스천이 좀 있죠. 이게 이제 한국말로 종전이라고 할 땐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영토 할양이 없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평화협상은 종전협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한국말로는 휴전협상입니다. 한국 휴전체제는 무한정전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은 뭐냐면 국제법적으로는 아직 전쟁 상태입니다. 그걸 영어로는 technically at war. 아직 전쟁 상태예요, 우리. 휴전이니까. 무한정전이죠. indefinite ceasefire죠. 이런 상황에서 평양의 집단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공과 소련 사이에 지금은 중공, 대한민국, 미국 요 사이에서 여기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국 직영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한테 도살당하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트럼프가 했듯이 end to the war. 그럼 end라는 건 끝낸다. 그러니까 끝낼 종전이야. 이렇게 막 마구 번역을 하면 우리말의 종전이라는, 우리는 그걸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된 무한정전이 유지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그냥 막 써. ending the war. 전쟁을 끝낸다. 전쟁을 종식시킨다. 근데 그거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말에서는 휴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미 그리고 우리말의 종전은 문재인이가 확실하게 그 뜻을 밝혔고 우리말 종전은 영토 할양에 의한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을 정상국가화해서 결국은 북이 중국의 직영식민지로 전락하는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 종전이라는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우크라 휴전, 우크라 정전, 우크라 평화협상. 그게 맞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스티브 커킨 아주 세계적 석학이죠. 세계적 사상가 브레인이죠. 이 사람이 지타 비르자완 스티브 커킨이요. 아버지 쪽이 벨라루스에서 온 유대인이고요. 어머니 쪽이 폴란드 쪽에서 온 유대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동구권과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달통한 사람이에요. 전공 분야는 스탈린 체제고요. 전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이 세계적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그 인터뷰에서 스티브 커킨이 한국을 꼭 짚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벌써 한 1년, 스티브 커킨 발언으로부터 하면 1년 한 4개월 전이고요. 이런 얘기가 도른 지는 2023년 말부터니까 중간이나 벌써 한 2년 된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So that I think means how do you get an armistice? How do you get to that point where you can start that process? That's a better definition of victory, and that's how you win the peace. 그러니까 how you get an armistice. 휴전을 얘기하잖아. How you get territorial cession. 영토 할양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 안 해요. 들어보시면 계속 나와요. So if you look at the Korean Peninsula, of course, it's a very unsatisfactory outcome. Yeah. It's only an armistice. Yeah. It's not a peace treaty. Yeah. They're technically still at war. Yeah. But there's not... 예.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아니잖아. 아미스티스. 정확히 구별해요. 이 사람이 왜냐면 부인이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잘 다뤄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은 평화협정이 아니다. 문재인이 추진했던 그런 게 아니라 아미스티스다. 휴전이다. 근데 이게 정전 상태다. 이게 무한 계속되어 온 거다. 그래서 이거 불만족스럽냐? 아니다. Large-scale fighting. Yes, the families were separated. Some never saw each other again because the border was closed. And yes, North Korea does a lot of things that the South Koreans regard as provocations. And so it's unsatisfactory. But still, on the other side of that demilitarized zone, with the American security umbrella, in the absence of a peace treaty, they got an American security umbrella. They built or rebuilt one of the most successful societies on the planet, as you know, South Korea. It's unbelievably impressive what they did. Yeah. Again, it's not perfect. It's not satisfactory. It would have been much better to get a peace treaty. Better than nothing. But hey, look what they've achieved. Yeah. And so an outcome like that for Ukraine would be a miracle and would be a gift and would not necessarily involve Ukraine acknowledging loss of territory. Right? South Korea doesn't acknowledge that. 네, 정확히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도 영토 할양은 없다.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한반도가 영구분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러시아 점령 지역, 돈바스, 그 다음에 그 헤르손, 이런 헤르손인가?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 헤르손인가 되죠. 크리미아 이런 데가 영구적으로 러시아 영토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The Korean Peninsula is divided forever. Quite the contrary. But in the meantime, they rebuild. 예.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의 한반도 모델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국내 언론은 문재인식 종전을 떠들고 있지. 문재인한테 뽕을 많이 맞아가지고. 조중동까지 그래요. 무식한 소리죠.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6.3 대선 공명선거 촉구 국민대회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날 11시입니다. 예. 산업은행 쪽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공명선거 정연합 많이 가입해 주세요. 예. 이거 지금 공명선거 이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좀 모여서 전국을 한 5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 권역별로 이제 그 조금씩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그래야 이 상권 분립 대통령제 헌법을 지켜내고 국회 독재에 저항합니다. 대선 끝난 다음에. 마찬가지죠. 문순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순애는 이제 본인이 그냥 가상의 참여단체, 길동이네라는 이름에 이렇게 참여단체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 참여단체 코드를 부여받아서 본인들한테, 지인들한테 야, 이거 가입하면서 참여단체 코드 좀 찍어봐 라고 하시면은 누가 가입했고 안 했고 가입한 사람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하실 수 있어요. 또 가입한 사람들은 저기서 모이죠. 앞으로 오프라인에서는 그 전국을 한 54개 권역, 인구 한 100만 단위, 거기 차원에서 좀 교류도 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도 한번 모색해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광고인데 죄송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네, 권영세 매를 좀 사랑의 매를 때리러 갑니다. 삼각지역 5번 출구 아침 11시 30분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어로 종전은 영토 할양이고 문재인 노선이고 테리토리 세션이에요. 이것이 우크라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 세 가지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 우리는 휴전도 못 받아들였잖아요. 종전은 말도 못 꺼내고 휴전도 못 받아들였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휴전 받아들일 테니까 미국 너희 여기에 말뚝 박어. 그래서 한미동맹을 우리가 미국에 강요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종전 못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유럽 국가들이 못 받아들이죠. 아니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할양해? 그럼 앞으로도 러시아가 또 폴란드 침공하고 영토 할양받고 핀란드 침공하고 영토 할양받고 그 조그만 나라들 예, 발틱 상공 여기 침공해서 또 영토 할양받고 이거 말이 되겠냐? 못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두고두고 트럼프를 비난하게 돼요. 트럼프가 저런 자기 자손까지 자손 만대까지 욕먹을 짓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러시아가 전선을 돌파할 능력이 없어요, 이제. 러시아가 기진맥진에 있어.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좀 위험이 되지 않겠냐? 아니에요. 러시아 군사재고는 10년 걸려도 될똥말똥해요. 서방에서 이중 목적 부품이나 전략 부품 안 줘버리면 러시아 전투기 제대로 앞으로 못 만듭니다. 뭐 첨단 무기 제대로 못 만들어요. 러시아는 군사력 재건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유럽은 군비 확장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2% 넘어섰죠. 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트럼프는 이제 푸틴의 톤, 그러니까 말하는 그 어투와 또 문맥이라고 좀 번역해서 스프릿, 자기 통화를 할 때의 그 분위기 이런 걸로 봐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미국과 대규모 무역 투자를 일으키기 원한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그 소셜 미디어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트럼프가 세련되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방주의 얘기를 안 해. 그리고 한번 우크라 쪽이나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 쪽으로 패를 넘겨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해 당사자들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푸틴과 통화한 다음에 젤렌스키 EU 집행위원장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이탈리아 수상 조지아 멜로니, 독일 수상 프리드리히 메르츠,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더 스톱 등에게 곧바로 통화를 해서 러시아 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 라고 알렸다. 그리고 바티칸은 평화회담 장소 등을 주선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라고 이제 트위터했습니다. 트위터가 아니라 트루스 소셜, 소셜 미디어에. 푸틴이 우크라 침공을 통해서 최소한 7개 업적을 이뤘죠. 첫째, 러시아 자원 마피아 체제를 거덜냈어요. 물론 이제 이번 전쟁이 이제 그 휴전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푸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지만 저는 51%의 확률로는 푸틴 체제 아마 날아갈 거다. 그럼 푸틴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푸틴이 대변하는 그 체제의 성격이 뭐냐면 석유, 광물 자원 마피아거든요. 이게 석유, 가스, 광물 자원 마피아라고요. 이것 방식이 아마 위기에 빠질 거다.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중국의 실체를 드러내서 유럽을 중국 품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과 중국 사이가 냉랭해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과 같이 신냉전이 진행되는 데서 중국이 SOS 칠 데가 없는 거예요. 유럽 시장 잊어버리고 유럽이랑 냉랭해지고 미국이랑 적대적 관계 들어가니까 어디다가 SOS 치냐고. 예. 좀 깝깝하죠. 물론 유럽은 미국처럼 그렇게 살벌하게 중국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가 냉랭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죠. 셋째가 유럽 국가들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서 저렇게 유럽이 자주국방을 강화하면 미국의 그 군사력이 중국에 초집중하게 됩니다. 예. 넷째가 이게 러시아가 중동을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리아 아사드 체제하고 이란 신정 전체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신정 체제를 통해서 힘을 미쳐 왔는데 시리아 아사드 체제의 멸망을 촉발시켰고 그 다음에 이란 또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포함해서 그 체제의 쇠망을 촉발시켰고 아브라함 체제 즉 사우디라든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와 이스라엘, 미국이 가까워진 거 그걸 아브라함 체제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이 가까워진 거. 그러니까 중동의 평화 체제죠, 일종의. 이거를 완성시키는 걸 촉발한 거예요. 아브라함 체제 완성을 촉발한 거예요. 이번 그 아브라함 체제 완성이 이번에 그 제가 다뤄드렸죠. 트럼프의 중동 순방, 예, 사우디랑 카타르랑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순방이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다섯 번째, 오펙이 끝난 겁니다. 오펙은 이제 그 전부터 있었지만 오펙이 힘을 쓴 건 70년대거든요. 70년대 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석유 수입 국가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은 석유가 자급자족됐었어요. 근데 71, 2년 전부터 미국의 석유 수입 폭이 뭐 따블로 막 급증해요. 그러니까 현대문명 또 미국이 중동 석유에 매달리는 형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의 콧대가 높아지지. 그래서 이제 그 석유 민족주의 혹은 중동 민족주의, 아랍 민족주의가 나오죠. 아랍 민족주의. 그게 오펙을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저렇게 되면 그 아랍 민족주의 끝났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체제라는 얘기는.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자 또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는, 에너지 수출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오펙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 중동이 미국 품으로 달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우디에서 그 아사드 정부를 그러니까 에르도간의 그늘 아래 커갖고 터키의 또라이 그 새끼 헤게몬, 리틀 헤게몬 게임을 하는 에르도간의 그늘에서 커서 이번에 아사드 정부를 밀어뜨리고 오른쪽 그게 시리아 대통령이잖아요. 저 사람을 사우디에 불러가지고 3명이 회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모하마드 빈 살만, MBS하고 트럼프하고 저 시리아 새 대통령하고 알샤란가 뭐 이름이 그렇죠. 새 대통령이 거기서 3자 회동을 하니까 터키 에르도간도 제껴버린 거지 이제. 원래 시리아랑 사우디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교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교류가 많아요. 시리아 사람들 사우디에서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중동 바로 정도니. 예. 예. 여섯째,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지배 집단을 반드시 손봐서 멸망시켜야 할 체제로 확장시키는데 푸틴이 크게 기여했죠. 북한의 용병을 갖다 썼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에. 뭐 생각하지 못할 짓을 해갖고 저걸로 찍힌 거예요, 완전히. 일곱째, 대한민국을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으로 급발진시켰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22년과 23년 그 신규 주문 기준으로 우리가 프랑스의 2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저는 이제 러시아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랑스를 넘어서게 되면 세계 2위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거든요. 미국 다음에 러시아 다음에 프랑스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나라가 뒤죽박죽한 이게 그 표죠. 오른쪽 보시면은 우크라 침공 이후 2년, 22년과 23년 신규 주문 기준입니다. 신규 주문 기준. 그 스웨덴 시프리 단위예요. TIV는.
그 2년 동안에 11,000 TIV, 1987 TIV쯤 TIV라고 부릅니다. 쯤 되는데 프랑스가 4,526 TIV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프랑스의 2.23배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신규 주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아까 말한 대로 최소 7개 업적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듯 이제 유럽과 중동이 이게 바로 정돈된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역량이 중국과 동아시아에 초집중하게 되죠. 신냉전에 초집중하게 되죠. 근데 우린 대선이죠. 이 살벌한 대선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대한민국은 안 망해요. 대한민국 망한다. 이재명 되면 믿지 마세요. 안 망합니다. 왜냐? 저 친중 카르텔의 뿌리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베이징 중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쪽 친중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그게 왕년에 김일성주의 학살자든 모택동주의 학살자든 스탈린주의 학살자든 세계시장에 푹 담가서 돈 맛을 보게 해주면은 착해진다. 세계시장과 돈이 구원자고 구세주다. 이게 친중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멘탈이에요. 이게 끝났잖아. 쟤들은 이 두 가지라고요. 쟤들의 뿌리가. 두 뿌리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 망해. 무슨 일이 있어도. 좌빨들의 양대본가, 친중 카르텔의 양대본가가 다 망해가고 있어서 대한민국 안 망해요. 단지 대가는 혹독하게 치를 겁니다. 문맥은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하고 중국과 디커플링 쪽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국과 날 세우고 마음속에서는 겉으로는 뭐 이렇게 손 반짝반짝 하더라도 근데 이걸 친중 반미로 가게 되면 이게 온전하겠냐고. 아주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한번 흘러나와도 흘러나오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단지 안 망합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